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로봇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로봇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업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로봇은 4월, 5월 달에 한번 시세를 한번 굉장히 강하게 주고 그다음에 또 한번 죽었는데 여전히 로봇주는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로봇의 메커니즘은 인지, 판단, 구동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인지는 이제 오감과 관련된 센서, 그리고 속도, 뭐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위치를 인식하는 이런 뭐 지도 맵 같은 거고요. 네. 판단은 이제 인지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동은 모터나 감속기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이동하거나 멈춤 또 아니면 고정이 가능한 이 단계를 되겠습니다. 이제 막 로봇 산업은 소위 말하는 개화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능과 효율성을 모두 겸비해 인력 대체에 효과적으로 로봇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은 좀 필연적으로 보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금 2021년 작년에 한 16%대에서 2060년까지 45%까지 약 3배 가까이 생산 가능 인구가 45%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고령화사에 이미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데 또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5월 달에 110대 국정과제에 로봇과 반도체 디지털 혁신 산업에 대한 R&D 연계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전통적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형 로봇으로 산업군 자체가 확장성을 가지고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로봇 시장이 약 한 35조 규모인데 전체는 35조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약 4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산업용 로봇 시장이 약 연평균 한 17% 증가하는 지금 성장 산업이고요. 네. 산업용 로봇 중에 물류 로봇이 한 20%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약 25%의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역시 로봇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4대 서비스용 로봇이라 해서 돌봄을 한 1,200대 웨어러블, 그러니까 의복형이죠. 아니면 보행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한 100대, 의료가 한 15대, 물류가 200대로 총 47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 규모 자체로는 작지만 예산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약 200% 넘게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 발표되고요.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한 10조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1조까지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증가율이 협동 로봇은 한 30%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로봇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 핵심 부품사, 그러니까 3대 핵심 부품이 이 감속기와 제어기 같은 경우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감속기는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버모터, 속도나 감속 그리고 위치를 제어하는, 자동 제어하는 이 모터, 서버모터, 감속기, 제어기, 서버모터 관련된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말씀드린 협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인데요. 물류를 배달하는 로봇이 2030년까지 연평균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35%의 성장률 예상하고 있고 예. 이미 올해 같은 경우 약 3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의 키바라든지 그다음에 DHL의 로커스봇이라는 로봇이 이미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실증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양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중기에는 저 협동 로봇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협동 로봇 기업은 뭡니까? 협동 로봇은 뭡니까? 네, 협동 로봇이요. 네, 공장에서 공정을 효율화하거나 이 편리성, 그다음에 크기가 작아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작업해서 뭐 화학이라든지 첨단 IT, 물류, F&B 등 다양한 곳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 로봇의 팔만 쓴다든지 아니면 네. 이동만 시켜준다든지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 현장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위험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로봇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면 완전 단순 노동을 네. 인간이 이제 하는 걸 좀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우리 관심주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그 로봇 관련주 중에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 세 가지 부품, 제어기, 감속기, 서브모터 이 세 가지인데요. 이미
이 감속기 시장이라는 거는 일본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완전 80% 넘게 국제 시장에서 독점은 한 시장을 국산화 수요로 갖고 있습니다. SPG라는 회사인데요. 예.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원래 모터 회사에 웬만한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는 최근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주목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보다는 이제 가전과 이 산업 자동화에 쓰이는 모터 회사인데요. 이미 가전과 산업 자동화 모터 시장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단에서는 한 4,800억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은 약 20%. 그냥 꾸준히 매출이 20%씩 성장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330억으로 4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한 80% 차지하는데요. 중국과 미국, 일본, 유럽이 고르게 차지하고 있고 비중단에서는 중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속기라는 것은 일종의 로봇의 관절 같은 건데요. 미세하거나 정밀하게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품인데 이 감속기가 로봇의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네.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로봇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국내 최초로 2019년에 로봇 감속기를 양산을 했고요.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하모닉 드라이브가 최적화가 안 되고요. 그다음 가격이 월등히 비싸고요. 이 예. SPG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AS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가 비싸고 공급 부족의 수요가 있는 데다가 국산화 수요까지 다 맞물려서 SPG가 상당 부분 빠른 AS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겠네요. 그렇죠. 빠른 AS 대응과 가격 경쟁력으로 뺏어 오고 있는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아직도 시장 점유율 5% 미만이고요. 그래서 국내 주요 로봇 기업에 이미 실증 테스트를 마쳤고 아마 본격적으로 양산이 국내 로봇 기업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에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 이 로봇 관련된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로봇 테마주가 돌 때 로봇 관련주는 실체적인 실적이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SPG는 그렇지가 않네요. 네. 매출이 많이 나오네요. 네, 진짜 실제 로봇 관련된 매출, 그러니까 실제 로봇 매출이 대부분 500억 미만이 거의 80% 이상이고요. 네. 500억 이상 로봇 관련된 매출 나오는 회사만 해도 10종목 안짝으로 줄어듭니다. 예. 관련 회사는 많은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연매출이 4천억 정도 나는 회사니까 검증된 회사고 그다음에 이미 그 감속기가 로봇 회사 말고도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쪽에 세메스라는 가장 큰 삼성전자 자체 장비죠. 그 세메스 검사 장비 쪽으로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의 자동 라인에도 지금 이미 납품이 돼 있습니다. 연간 한 1만 대 정도, 그러니까 평균 판매가는 175만 원 정도 선이라서 상당히 지금 국내 이 다양한 산업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 공작기 업체 아까 말씀드린 국내 실증 테스트를 거친 국내 로봇 검사 쪽에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19,000원, 오늘 보니까 오늘 16,200원 정도 거래가 16,200원 정도 선인데요. 네. 저는 지금 16,200원에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13,500원에서 한 15,500원. 현재 네. 가격에서 적게는 한 6, 7% 정도 조정이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고점이 한 19,600원 정도 수준인데 전고점은 뚫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지금 21선 가격이 조금 올라왔는데 한 13,6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선에서 손절선을 잡아보자.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PG 매출이 지금 4천억 원대, 4,700억 원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현재가는 16,250원인데 이거보다 한 6, 7% 떨어진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2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실적에 나오는 로봇 관련된 회사입니다. 저만 해도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요. 네. 네, 로봇 청소기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매출단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 성장한 600억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익이 상당합니다. 이익률 한 20% 가까이 나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1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바퀴 없는 듀얼 스핀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개발을 했고요. 경쟁사로는 이제 LG전자하고 아이로봇이 있는데 3년 동안 금액단에서 시장 점유율 35%로
계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기존 제품들이 지금 미국 아마존에 8개월 만에 1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일본 아마존에도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에도 이태리, 폴란드 등 20개, 중국을 포함해서 20개 넘는 국가에 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수출 비중이 다소 낮아서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분기에는 다양한 모멘텀인데 신제품 흡입형 청소기가 나오고요. 기존의 보급형인 엣지, 그러니까 모델을 대체하는 RS350 신제품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90만 원 이상의 Q5가 지금 실제 나와서 실제 판매량을 회사에서 가이던스 작성하는 목표가 보통 8개월을 잡는데 지금 이미 신제품 포함해서 전체적인 매출단에서 3개월로 매출 판매량 달성 속도가 감소하면서 네. 빠르게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얘네도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 홈 서비스, IoT 서비스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전체 시장은 연평균 45%로 굉장히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 중에 몇 안 되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32,5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32,400원 선인데요. 고점 대비는 한 38%가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손절선은 21선 가격인 한 3만 원 정도를 좀 잡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한 3,500원에서 한 31,500원까지. 네, 오늘 에브리봇도 가격보다는 마찬가지로 조금 빠져야 된다 이런 한 말씀이고요. 5% 정도 빠지는 예. 정도 가격대에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목표가는 전고점이 한 37,200원인데 그 이상인 한 38,000원 정도로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